네, 오늘은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는 쉽지 않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라고 할 때 1번으로 생각나는 것은 억압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간섭도 없고 터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유는 그렇게 꼭 간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free라고 하는 말은 돈 안 내도 된다, 공짜다라는 말도 되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꼭 돈을 안 내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자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네. 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것인데, 그걸 freedom fr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reedom from이었다면 이건 freedom to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고 목적 삼은 것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이제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무슨 행복 추구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건 조금 철학적인 것인데,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는, 누군가가 삶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내 스스로 설정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것만 봐도 자유 내 마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조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마음 공부 쪽에서 보통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마음에서 얽매임이 없는 걸 거 아닙니까? 그게 아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연해 하면 이미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얽매임이 이제 없는 상태에 관한 것이 중요해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깥이나 안에서 혹은 타인이나 환경이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난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 칭찬하는데 이렇게 홀리지 않을 방법이 많진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과 불이익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이제 견딜 수는 있지만 또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협감, 내리죠. 마지막으로 너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에 뭐 정말 목숨을 걸고 뭔가 용감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하지만은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볼수록 내적 자유도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야,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관이 진보적 세계, 그러니까 그 이성적이고 그 계몽적이고 진보한다라고 하는 세계 무너진 뒤에 사르트르의 그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거룩한 어떤 계획하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툭 던져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서로 무한 경쟁에 있는 그런 존재더라 이러죠.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살 수도 없고,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살 수도 없고, 이제 요 사이에서 결국은 이제 철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슷비슷한 거죠. 그놈이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뭐든 뭐 그게 그거고 뭐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한 것 중에 선택하는 거죠.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나면 반드시 후폭풍이 있죠. 내가 이 선택을 잘했나? 이게 잘 될 건가?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 결과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불안을 감수하고 결과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제 느낌이, 아니, 나는 그런 불안이나 괴로움을, 그거 싫어. 그거 없고, 그냥 자유. 오케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유에 솔깃해서 자유를 뜯어보면, 아, 이거 뭐 안 되는데? 이런 자유가 얼마나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이해되었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1년에 에릭 프롬이 이제 그 나치 시대에 그 소위 말해 아주 유명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형명을 해놓고 왜 인간은 그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이성적 관계에 휩싸여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치즘이 득세하고 41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중산층이 몰락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런 좌절과 분노를 어떤 돌파구 이로서 이제 나치즘을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광기가 발휘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괴와 죽음이 일어난 이후에 1948년 정도에 그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 자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막 뭔가를 약속하는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하는 체제, 우리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체제,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는 듯한, 그리고 그런 약속이 우리를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네 생각이다.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네가 왜 그런 게 필요한가 하면 네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혼란을 종식시켜줄 어떤 지도자, 바깥의 권위, 그럴듯한 설명, 압도적인 자아를 압도하는 그 거대함,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러들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헛된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내면의 혼란과 무질서와 비참함, 보잘것없음,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거기서 풀려나지 않으면 자유란 없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도 뭔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자유라고 하면 그냥 시원하게 골치 아프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이거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서양에서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자유가 이제 전개되고 자유가 폭넓고 깊게 확보되어 가는 역사였죠. 근데 그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특권이죠, 특권. 그 특권은 뭐겠습니까? 세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교황이 되었던 국왕이 되었던 치열하게 그 세력, 정치 세력, 권력으로부터 내가 세금을 걷어서 내가 쓸게, 내가 치안을 유지할게 라고 하는, 그럼 뭡니까? 네가 빼앗아가지 마라, 네가 잡아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자유를 이제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서구인들은 20세기에 대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추구한 자유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뭐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평화로 가는 중요한 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남이나 환경을 비난하는 이 소위 방어 기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슨 힐링 뭐 해서 뭐 여행 가가지고 뭐 나 자신을 찾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내가 뭐 욕망도 있고 뭐 그다음 질투도 있고
그 다음에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뭔가 자기 특유의 고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순이 많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부딪히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겠냐고. 하지만 그거를 보고 그리고 그런 나의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가.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건들이 있겠죠. 뭐 내 차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등등등등 물건에도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사람 인간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관이나 관념이나 철학 같은 게 있겠죠. 이데올로기 같은 거. 요즘 보수와 진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내 이 모순된 또는 모순으로 들끓는 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막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합리화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리슈나무르티의 권유고,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영성가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약간 내 자신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에 연쇄적으로 파급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바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올바른 관계나 평화나 이런 것들이, 자유나 이런 것들이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다 그 간섭 파동에 의해서 다 상쇄돼 가지고 뭐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혼란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이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메인 그 센텐스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우리 관찰하지 않고 주장하죠. 추구하고. 근데 이제 관찰하는 것은 약간 정지해야 되니까, 관찰해서 뭘 관찰하는가 하면 관계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돈, 그리고 일, 사람, 그리고 그 세계 관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중년이 뭐 일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끌어지고, 부하들은 나를 꼰대라 그러고, 집에 가면 자식들이 상대를 안 해주고, 와이프하고는 관계가 나빠지고 이러면서 잘 억울한 거죠. 내가 되게 대단히 열심히 일고 죽길동 살동 병을 얻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로부터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뭐 이럴 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다음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이 세상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서 작동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 맺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알고 그 관계를 이제 보고 나면 조금 헐거워지겠죠. 그렇게 빡빡하지 않고, 이런 거구나, 이랬구나, 뭐 이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요즘 말은 드론 뷰잖아요. 드론을 하늘 높이 띄워서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교차하는지, 혹은 충돌하는지 보는 거죠. 보이면 보이는 만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얽매여 있는, 내가 이런 이데올로기, 또는 뭐 이게 사는 건 이래야 돼, 인간관계는 이래야 돼, 돈은 이래야 돼, 일은 이래야 돼, 뭐 직장에서 이 정도는 올라가줘야 돼,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얽매임인데, 얽매임으로부터 조금씩 이제 편해지고 놓여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은 얽매임 없는 상태가 깊어지면은 이제 안이나 밖에서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적어지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무아예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요즘 너 뭐 돼? 이렇게 뭐 미안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것으로 특정되어서 비교하고 저울에 달릴 그런 존재가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무아에 이르러야 궁극적으로 얽매임에서 놓여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자유를 너무 이제 뭐 어렵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어느 편의점을 갈까,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까, 오늘 메뉴를 뭐 할까, 어떤 운동을 할까, 뭐 휴가 때 어디를 갈까, 내 자유로운 것 같아도 자유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얽매여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 얽매여 있는가를 보면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살아온 환경, 나의 타고난 유전자와 기질,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서 그죠, 함께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확실히 나한테 남아있지만 그 현상들이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이르는 원인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그 우연적인 결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세세생생 존재하는 영원 불멸하는 영혼,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유재산이라든지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이동의 자유라든지 행복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죠. 내적인 자유는 얽매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얽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와 관련되잖아요. 너 굶어 죽을래? 너 후세를 못 남겨도 돼? 이런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자유를 얻기는 어렵고 그 자유를 누리기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뭐 1941년에 독일에 무너진 중산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혹은 노골적으로 자유로부터 도망치면서 어떤 두 가지 방법 중 큰 권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의지하거나,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